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29일에 한미 정상회담, 30일에 미중 정상회담 열린다라고 공개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주요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정상회담 확정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들이 또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이런 재료 속에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돌아서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주춤했던 수출주들, 어제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종목별로 좀 부진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방산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소가 또 반대로 바뀌게 되는지 이 흐름을 좀 주목을 해야겠죠. 뭐 미증시 전체적으로 올랐고 특히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하락한 업종이 11개 중에서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하락한 것도 0.03%, 뭐 0.07%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가 0.4% 빠진 거 외에는 뭐 하락한 업종도 미미했고, 대부분 다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소재, 산업재, 에너지, 기술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더 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다 이 뉴스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의 정상회담 확정 발언, 이 발언 이후에 시장이 상승폭을 키웠다 이렇게 보는데, 29일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근데 이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의견이 달랐던 게 조율이 돼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양쪽이 마지막 조금 남은 것만 합의하고 서명하거나 아니면 서명하기 직전 단계까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중 간에 최근에 약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푸틴하고 회담 취소해서 이것도 또 엮여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성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에 미국과 중국 간의 실무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해서 정상회담 일정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긴장했던 건 미국이 아람코 다음으로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 그러니까 러시아 업체죠. 로스네프트라는 업체를 제재한다. 이런 이제 발언이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타이밍에 유가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 되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인플레 이야기 나오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꼬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에너지주들이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매도해야지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국제유가 올라갔다가 저기 또 좀 러시아와 회담한다 이런 보도 나오면 다시 떨어지겠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저거 잘못됐다가 내년도에 국제유가가 이제 시장에 이제 뭐 금리라든가 물가에 영향 줄 수도 있어서 좀 경계는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의 80%가 예상치 넘기는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수의 분석가들은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FOMC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리 내릴 거다. 그러니까 연준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CPI가 어떤 형태로 발표가 되더라도 지금은 고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는 내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밸류 부담 때문에 주식시장 빠질 거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세론자들도 이 시각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쉽게 빠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 특히 이제 미증시가 전통적으로 11월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강한 징크스가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정 시 그냥 받아내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은 시총 상위 종목은 거의 대부분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가 실적이 발표하면서 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시간에서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뭐 그래도 로봇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종목군들, 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미중 정상회담 이어진다라고 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중국의 매출 비중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도 또 따라서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는 뭐 에너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국제유가 강세 보이면서 이제 딸려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인텔이 예상치 넘기는 실적과 이제 좋은 비전 제시하면서 일단 시간 외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빅테크가 되게 강해서 시장을 안 빠지게 막아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장기적으로 메가세븐의 어떤 추이, 다음에 이제 S&P 500의 추이, 그 외의 종목군들의 추이 보면 사실상 메가세븐이 지수 멱살 잡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의 실적이 워낙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안 빠진다. 이런 믿음이 투자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자금을 보면 기술주 쪽의 어떤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기술주 쪽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데 그걸 이제 더 다른 업종까지 더 더해서 보면 뭐 테크, 금융, 소재, 산업재 이쪽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그 밖의 업종은 좀 어정쩡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정 쏠림 그 중에서도 기술주 쪽에 워낙 자금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자금은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쉽게 빠지진 않겠구나. 이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면에는 AI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아낼 정도로 세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야후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권사들의 코멘트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BNP 파라바에서 AI가 미국 경기 침체를 막고 있다. 워낙 투자를 많이 해요.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 침체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AI가 2분기 GDP에 1.3%포인트를 더해버렸다. 미국 사실 성장률 감안해 보면 저 정도면 압도적인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투자가 워낙 큰 돈이 저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GDP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서 고용과 투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가 높으면 지출을 줄이는데 지금 AI 투자는 금리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고금리가 된다 하더라도 워낙 그 AI 투자하는 기업들이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고 또 매년 막대한 금액의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니까 탄탄한 어떤 재무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내서 미국 경기 침체, 사실 다른 업종, 다른 산업을 보면 침체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 AI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의 침체를 틀어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또 주식시장 자체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3,800, 3,900 요 사이에 좀 막혀 있는 그런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주간 차트 주봉으로 보면 되게 강한데 특징이 지금 이번 달 다 올랐어요. 주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6월에 한번 그 6월에 모든 달 다 올라간 적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6월과 지금 이번 달만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6월인가? 아마 그때 한번 저렇게 한 달 내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내에서도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박스권이긴 하지만 뭐 매도 물량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특히 이제 뭐 PBR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이번 어떤 PBR의 어떤 그 첫 번째 증시의 고비는 아마도 PBR 1.3배. 그러니까 그 코스닥에 있는 상장사의 어떤 그 자산 가치의 1.3배 정도까지 지수가 올라가면 거기서부터는 한번 고비가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그걸 처음에 3,800으로 계산했었는데 이게 3,900이 그 자리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자리 오면서 경기가 나오지만 이게 피크는 아닐 거라고 피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왜냐면 요게 이제 과거 더 전통적으로 보면 2020년대 그때 강세에서 1.3이 고점이 됐고 실제로는 출발했던 자리에 2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5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1.0, 그러면 이제 지금은 0.8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1.6배 정도에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지수는 한 25%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제 미국 1차적인 큰 저항 때지만 궁극적으로는 과거 패턴대로 보면 강세장은 출발했던 PBR 대비 2배까지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가능성이 통계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민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도했거든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뭘 팔았나 봤더니 하이닉스 한 종목 매도 규모하고 똑같아요. 예,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매도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하이닉스 한 종목 매도 규모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 전체를 판 게 아니라 하이닉스 팔아서 뭐 다른 쪽으로 좀 분산하거나 현금을 좀 만들어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가지고 충분히 수익 냈다라고 생각하는 운용사들 일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서 현금화하는 거지 한국 증시 전체를 파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이게 퍼지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기전자, 운송장비, 철강, 화학, 금융 중에서 4개 이상 매도로 바뀌면 골치 아파진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볼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은 계속 이제 퐁당퐁당, 예,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확대해서 보면은 큰 양봉 나오면 그 다음날 찍어 누르는, 예,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주목해 볼 만한 건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이게 월말 월초에는 자금 이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걸러내고 나서부터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저 부동산 정책 나온 이후에 예탁금이 80조 원대 위로 올라선 다음에는 쉽게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정도는 더 봐야 이게 80조 원 안착인지 확인이 될 텐데, 일단 추세로 봐서는 돈은 일단 조금 들어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오면 코스닥에 있는 일부 업종을 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코스닥의 초강세, 그 뭐 좀 용어를 세게 표해서 초강세 울트라 강세장은 예탁금이 한 50%는 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들어오면 업종 한두 개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돈은 들어왔다,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코스닥 전체를 화랑으로 만들 정도의 돈은 없지만 업종 한두 개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들어온 걸로 보여져서 좀 2차 전지가 일단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업종별 변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대부분 하락했잖아요. 뭐 금속은 보통 이제 뭐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거고, 코스닥 건설 업종은 이제 서브마린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올라간 거라서 특정 종목들 이외에는 어제 대부분 다 업종별로 보면 좀 부진했는데, 오히려 지금이 과매도권이거든요. 어제 다시 코스닥이 과매도권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ADR은 어제가 저점 쳤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ADR 더 빠질 리는 없기 때문에 좀 상승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이후에는 좀 자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금융위기급의 어떤 충격을 주면 뭐 통계가 보고 의미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증시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사실 방향이 없어요. 미국에서 넘어오는 재료들은 큰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수급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매도가 어제 그제 정도 매도면 사실은 그제는 매도해도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는 매도할 때 빠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제 같은 매도가 또 나오면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처음에 매도 나올 때 일시적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이닉스만 판 거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매도가 이어지면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걸 파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는 줄거나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실제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특히 5일선 아래로 10월 들어서 삼성전자가 승승장구하다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들었죠. 그 3할 타자가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한 경기에 안타를 하나 칠뚱말뚱으로 떨어져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치는 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면서 3할 타율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부진함이 이어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탈락하는 게 되는 거라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5일선 회복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주춤하고 방산주 올라가고 이런 시도가 됐는데, 수출주들이 반응하는 게 시황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자동차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왼쪽이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고요. 오른쪽은 달러로 변환한 차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는 차트,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높이로 보는 건 오른쪽,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는 건 왼쪽인데, 우리나라 차트는 이미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2021년도에 나왔던 고점을 경신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달러 차트로는 아직까지는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다수의 종목들이나 시장 자체가 최고치 경신을 안 한 상태라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걸 막연하게 고점으로 볼까? 그리고 또 하나의 고점으로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실적 피크라고 판단될 때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앞서서 주가는 고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피크일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나온 데이터라는 아직까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통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지수가 이제 고점을 쳤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아직 종목 장세가 열릴 공간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뭐 지수보다는 이제 업종 수급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아직까지는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